이제 하트랜드 이야기인데 예.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예. 세상 세계 시스템에 세계 시스템의 특징이 이제 또 궁금해지네요. 네네. 그 뭐 제가 이제 해보시죠. 쭉 설명을 뭐 다 아시는데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 말씀드려야지 뭐. 이게 그 제가 이번에 정리를 했지만 자유진영의 다국적 기업들과 정부들이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단일대요. 예예 경제 제재를 가하고 첨단 기술, 첨단 반도체 부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게 이 정도까지 화끈하게 단일 대우가 형성될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 얘기할 때 예, 예. 그 서방진 자유진영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런 말을 했었어. 그렇죠. 예. 저는 그거 들어서 쓰고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일 대우가 80년대 후반에 주사파가 썼어요. NL파들의 주사파가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이죠. 북한에서 쓰는 용어야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이 빨갱이 좌좀들은 지들끼리 잡아먹는 몬도가네요. 네. 우리가 단일 대우야.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맞아. 우리 자유진영의 다국적 기업과 정부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일사불란한 경제 제재와 첨단 기술 차단이라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특징 되겠습니다. 그 뭐 전쟁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단일 대우인데 우크라 전쟁에서 나온 게 이 경제 제재하고 첨단 기술의 차단이 예전에 우리가 군사에서 이야기하는 종심 타격이라고 하는 것, 즉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타격, 딥 스트라이크, 이게 경제로 대체된 것 같아요. 수단의 그렇죠. 변경. 그러니까 네. 경제인데 어떤 전쟁에서도 이것만큼 유효하게 적의 신부를 타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꺾어버리는 거죠. 예, 예. 예, 그 적국에. 적국에. 예, 그게 이제 종심 타격인데. 네. 네. 이게 뭐 러시아의 폭탄 한 방 지금도 한 발도 안 들어가도록 제어하고 있죠. 안 쏘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허물허물 작살 다 났죠. 작살이 났죠. 뭐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본전 다 나와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지정을 하는 피트자인을 그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 백 선생님도 말씀도 많이 하셨고 러시아에 가한 경제 제재를 중국에 가하면 1년 안에 5억 명 정도는 그때는 굶어 죽는다고. 네, 자연히 그런 말하죠. 살벌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시스템 네 번째 특징은 뭐라고 이야기를? 네, 이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세계 시스템이라 그럴 때는 예. 무력을 빼고 나면은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뭐 좋은 말로 이렇게 뭐 설법하고 뭐 설교에서 말 듣는 사이들이 아니야. 예. 패 갖고 그걸로 보내겠다 그래야 말을 들을 똥말똥 해요. 아니 맞아야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느 정도 또 패기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살벌한 건데 그러니까 세계 시스템이라는 건 군사 지정학이 되죠. 예. 그러니까 지정학이라고 말할 땐 앞에 군사라는 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보면 이게 미국의 이런 그 군사력이 지난 한 4년 전, 5년 전에 변곡점을 통과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 뭐 그 개념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 어디든 예. 실시간으로 감시 정찰 정보를 획득해서 예. 그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실시간이 중요해요. 이게 실시간이라는 게 100분의 뭐 3, 4초, 뭐 1000분의 뭐 5, 6초 이게 실시간이거든. 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적외선 시그널을 감지를 했어. 위성이. 예. 그러면 저 적외선이 백모가 불장난하려고 모닥불 피운 데서 나오는 적외선인지 탄도미사일이 발사돼서 나오는 적외선인지 그 탄도미사일이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게 될 거며 예. 어디에 몇 시쯤 어느 시각에 어디쯤 떨어지게 될 건지 이걸 100분의 1초 안에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100분의 3초 안에. 그래가지고 그 관련자들한테 그걸 딱 전송을 때리게 되면 그게 100분의 5초 걸린 거야. 뭐 1초 걸린 거야. 이 상태라고 이게. 그렇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지표면의 상태를 A사 레이더로 쫙 훑어가는 SAR, SAR 레이더. 예. 어떨 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적외선 센서. 예. 또 어떨 때는 전자광학. 예. 뭐 이렇게 돼서 이게 무서워진 거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비행기가 뜨죠. 글로벌 호크 같은 게 딱 또 한 18,000m 상공에서 18,000m쯤 되면 한 500km 반경을 볼 거예요. 예, 예. 제가 그거 정도 볼 수 있어요. 18,000m 정도 뜨면 거의 네. 500km, 4,500km 정도. 그래서 쉽게 계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이왁스 조기 경보기가 또 그렇게 보거든. 한 네. 15,000m 이렇게 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진트라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신호 감청하는 네. 거. 저기 그 RC 135 같은 거. 얘가 또 한 15,000m 떼가지고 이게 그 휴대폰 신호든 무슨 저기 뭐야 그 유선 전화 신호든 무전기든 뭐 아무튼 온갖 종류의 컴퓨터 통신 신호든 온갖 종류의 신호를 얘가 다 아마 컴퓨터 통신 신호는 잘 모르겠고 네. 다 얘가 감청을 해. 그렇죠. 예. 전파 신호를 그걸 해석을 한다고.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예. 그래서 얘가 그걸 또 관련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 있어. 요 상태가 완성된 게 한 4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워진 거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이런 그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가 침공을 받아서 시달리고 있다든지, 예, 예. 혹은 현지의 어떤 독재 국가에 대해서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굳건한 건강하고 굳건한 저항 세력이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때, 그렇죠. 예. 그쪽에 그냥 실시간으로 100분의 5초 만에 줄 수 있는 거라. 네. 그리고 지능형 정밀 족집게 타격무기 딱 줘놓으면 네. 상대방은 골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진 겁니다. 우크라의 이제 네. 우크라 전쟁을 보고 우리 영모 선생님께서 네. 굉장히 군사적인 요소를 깊이 파고들었는데 뭐 그렇게 군사니까. 군에도 지금 뭐 아직 교류가도 별로 많이 안 됐을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인텔리전스 도미넌스가 정보 우위라고 하는 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디지털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디지털로 다 이 내장된 네. 방식의 전투력이 딱 예, 이제 예. 된 게 한 4, 5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제 이거 예.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내가 그렇죠. 뭘 예.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네.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전쟁 때 선별적으로 쓰니까 뭐 일상에서 큰 이런 이제 그냥 착하게 살면 겁낼 거 없어. 겁날 거 없습니다. 근데 인류 보편의 가치를 따라 살면. 맞습니다. 예. 술집에서 가끔 사람 두들겨 패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그런 거랑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객가 물면 돼. 감옥 가든지. 그거는 이제 그렇고 뭐 손 안에 네. 컴퓨터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몇 년 전에는 별로 예상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다 검증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시스템 5번째 특징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아주 집요하게 열심히 팠으니까 네. 우리 변호사님 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살벌한 건데요. 네. 그 저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감시 정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과 정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상대방을 경제 제재를 때리거나 첨단 기술을 차단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현지에서 네. 분쟁이나 충돌이 일어나는 현지에 막강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가 동맹으로 존재하고, 예, 예. 그리고 중로를 동시에 손본다. 네. 자,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기 뭐야, 좀 게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게임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 예. 이 군사 지정학에서 개입, 인터벤션 혹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파병을 뜻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과 무기가 보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것, 사람이. 우리 군인이 가는 것.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무기는 그건 또 다른 문제고, 네. 그러니까 파병이죠. 파병이죠. 인터벤션이라 군사학에서 개입이라 그러면 파병이거든. 예. 그 이제 뭐 이제 제일 이제 상위가 전쟁까지 포함된 예, 그러니까 파병. 그러니까 우리 군인이 가는 거가. 직접 우리 군인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개입주의라는 건 뭐냐면 파병을 전제로 한 세계 시스템 구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러한 개입주의가 이제 1941년 12월 6일 일제가 진주반을 공격하면서 미국의 고립주의가 죽었고, 예.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끝내면서 미국의 이제 개입주의 세계 구도가 꽃을 피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체제 유엔도 만들고. 그러면 요번 우크라 전까지 네. 이게 뭐 개입주의가 꽃을 폈다가 시들었다가 뭐 시들었다가 비틀렸다가 뭐 광증 발작을 했다가 네오콘 같이 별짓을 다 했지만 예, 예. 또 트럼프 4년 바이든 1년처럼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파산을 하고 예. 이랬지만 1945년에서부터 지금까지 77년 동안은 개입주의 시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파병을 전제로 한 세계 시스템 구도였다. 그렇죠. 미국이 근데, 가져갔던 구도가. 이 중요한 문제를 사실은 국제 정치, 뭐 정치학이나 국제 정치학에서 아주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 다른 형태가 있어야 이게 그거라고 아는데. 그렇죠. 비교가 되죠. 근데 뭐 모든 일상적으로 세계 시스템은 전부 파병을 전제로 한 예. 거였으니까 예. 이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저기 그 조지 프리드만 같은 프리드만, 사람인데 예. 제가 그걸 또 이론화시킨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이게 끝난 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뭐야? 아니 그 아까 말한 그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1, 2, 3, 4번 네 가지 툴이 있기 때문에 파병이 최소화되거나 파병이 없이 즉 이른바 그런 군인을 보내는 방식의 개입 그게 개입인데 군사학에선 개입이 없이 개입할 때보다 더 효과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중도와 인접해 있는 최전선 파트너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라 훨씬 더 올라가죠. 그쪽으로는 힘이 더 모이죠. 그렇죠. 다른 데는 개입을 안 하니까. 소위 말하자면 파병을 안 하니까. 소위 그 indirect supporting 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 연구적으로 주둔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을 해서 이제 국제적인 게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 방식이 되면은 경제적 수단 그다음에 정보 자산의 실시간 관측과 제공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고 말하자면은 최전선 국가와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외교적으로 되면은 시스템을 세계 체제를 관리하는 방식이 확 바뀌는 거죠. 파병을 안 하거나 최소화되니까 거의 안 하.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거의 파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 주도를 하고 있으면은 또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그러니까 2003년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2004년에 만들었던 GPR이라고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글로벌 포지셔닝 글로벌 포스처 리뷰예요. 리뷰다. 그러니까 GPR. 이제 미국이 하도 이제 파병을 많이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까. 뛰어다니까 이제 한 곳에 붙박이 파병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지. 허브를 두어서 인과 아웃이 상당히 유연하게 그걸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GPR을 만들었는데 네. 저 방식으로 보면 우크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마 미국에서도 GPR 전략 운용 방식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 GPR이 오지랖 넓게 움직이긴 하는데 예. 움직이는 건 다 그 중도의 최전선 지역으로만 움직이는 그렇죠. 거야. 예. 뭐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심지어 중동도 잘 안 갈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GPR 들어올 때 우파 쪽에서는 GPR 이래가지고 한국이 양키고 반미 막 하면은 훅 미군 철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젖발들은 무조건 미군 밀어내려고만 난리를 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게임은 이제 애들 장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예. 2003, 4년에 GPR이 처음에 미국 체제에 도입될 때는 예.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다 가는 걸로 GPR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저런 식으로 20년 지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예. 보니까 다른 데는 갈 필요가 없이 이 GPR 허브가 딱 이게 백업해야 되는 데는 전부 이제 한반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제 뭐 폴란드 같은 그 아까 제트벨트라든지 제트벨트, 거기만 신경 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GPR의 거기가, 운영 방식이 확 바뀐 거라. 메인 센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최전선의 후방 지원센터가 되든지 아니면 혹은 최전선 안에 있는 전초 최전선 안에 있는
연구 주둔 지휘부 기지가 되든지 기지가 되든지 그렇죠. 그런 거죠. GPR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참 참, 재밌는 네. 일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뭐 우리 나 뭐 다른 거는 나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저건 잘 받았죠. 예. 노무현 잘했어요. 예. 저거랑 한미 FTA. 예. 네. 항쟁기지까지.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무튼간에 이제 이게 뭐가 마음이 좀 뭐라 그래 우리가 냉정해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